2년 전 입주를 시작한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670여 가구 중 올해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17가구로 절반 가까이 되는데 당진시 미분양 자료엔 이 단지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분양가가 2억 1천에서 2억 5백이었는데 지난 1억 5천까지 내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경남 창원의 이 아파트 역시 480여 가구 중 90% 정도가 시공사와 시행사 보유분, 즉 미분양입니다. 한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한 10% 정도? 지자체 통계에선 역시 빠져 있는데 관할 탓도 합니다. 일단 관리 자체를 신앙 자체가 진해도 있고요. 부산에 속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SBS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2017년 이후 신규 분양단지 약 197만여 공동주택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9,632채였습니다. 국토부 발표가 11,363채였으니 실제로는 2.6배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6,700채에 육박해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정부 통계보단 5배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보여주기에 현재의 미분양 통계는 굉장히 과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 이걸 또 오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루어지는 미분양 집계 방식의 한계 때문인데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면은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좀 꺼려지게 마련이고 신고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인 거죠. 시장 침체기에 축소 보고가 일어날 유인이 커 현실과 괴리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최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도 사실 미분양 물량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건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도 오랜 기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공사나 시행사인 경우인데 좀 신중한 집계를 위해서 조합이나 신탁사가 보유한 물량을 제외했는데도 이게 29,000채였던 것이죠. 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 말고도 국토부가 전체 미분양 규모를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3월 기준으로 64,000채 정도였거든요. 앞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미분양 규모가 10만 채를 웃돌 거다 이런 업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IMF 때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자발적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장기적인, 단기적인 정책도 세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통계가 부실하면 시장 진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공급 대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언제 집을 내가 살지 또 언제 집을 지을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해 국토부에 이런 미분양 통계 신고가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통계의 오랜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어서 당장의 집계 방식의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분양 통계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당장 전격 의무화보다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 같은 개선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희원 기자였습니다. 경기 광명에 짓고 있는 2,800세대 규모 아파트는 소형 평수에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건설사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200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라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지도 오고 그러긴 했는데 강동역 근처에 짓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미분양분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나지 않게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내후년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집을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선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통상 집값의 10%를 내는 계약금을 5%만 받고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해주거나 아예 잔금을 깎아주는 방식 등입니다. 건설사들이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한 경쟁에 나선 건 극심한 미분양 때문.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천 가구로 2달 연속 늘었는데 이 중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도 11,0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분양분이 나오기 전에 재값 내고 계약한 입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작년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그 조건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끝났는데 네온 간판이 있는 합차를 저희 회사 앞에 세워놓고 현금 할인을 통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경영 수지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 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를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국토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추세적 흐름이 같아 정책 방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47만 호 공급 목표로 보면 기존 실적으로는 16만 호가 부족하지만 정정된 수치로는 4만 호 정도라 세부 정책상 우선순위 등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의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